어떤 문제를 풀려고 막 애쓰다가 이건 진짜 더는 못하겠다 싶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꼭 눈앞에 무슨 커다란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요. 오늘 바로 그 생각의 벽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느낌 말이에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봐도 똑같은 생각만 제자리를 맴돌고 해결책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게 절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뇌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바로 이 상태. 이걸 우리는 저항의 벽돌벽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벽은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문제 해결의 벽이라는 건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잖아요. 그럼 정말 놀랍게도 그 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 뇌는 일단 가장 익숙한 도구부터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 사고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거랑 비슷해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주 직선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직선적 사고라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영역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딱 적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주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훌륭한 도구가 도대체 왜 때로는 우리를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좌절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한계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직선적 사고가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A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증된 논리인 B를 적용해요. 그럼 어김없이 예측 가능한 결론 C에 도착하게 되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이 때로는 우리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주한 그 벽이 기존에 알려진 논리 B라는 방법으로는 아무리 밀고 당겨도 꿈쩍도 안 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벽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면 보수적이 되어서 결국 이미 알려진 기술만 계속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새로운 혁신이 아니라 익숙한 반복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저 텅 빈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직선적 사고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논리적이고 추론에 기반하고 이미 아는 것에만 의존하는 좀 보수적인 접근법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텅 비어 있잖아요. 이 공백이 바로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그 벽돌벽의 정체는 바로 이거였어요. 야,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안 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우리 직선적 사고가 보내는 한계 신호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벽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바로 우리의 창의적인 뇌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뇌를 한번 써보는 거죠. 흔히들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신비한 재능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창의성이란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뭐냐면 오래된 문제에 새로운 정보를 한번 적용해보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게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창의적인 과정을 아까 나왔던 직선적 사고와는 반대로 비직선적 사고라고 부를 겁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자유롭게 생각들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아까 그 텅 비어있던 오른쪽 공간 기억나시죠? 이제 그곳을 한번 채워볼게요. 보세요. 비직선적 사고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사용하고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답답한 벽을 뚫어버릴 진짜 열쇠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격을 뚫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방식은요, 사용하는 도구도 다르고 그로 인해 나오는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직선적 사고는 추론이라는 도구를 써서 결국 알려진 것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비직선적 사고는 창의성이라는 도구를 써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반복이냐, 창조냐,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맨날 가던 그 익숙하고 편한 길만 계속 걸어서는 결국 어제 봤던 똑같은 풍경만 보게 될 뿐이거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익숙하게 알려진 길, 물론 안전하고 편안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문제의 돌파구는 아쉽게도 그 길 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